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방향과 전략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션 사회를 맡은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방향과 전략입니다.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향후 제주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 행사에 앞서서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희생하신 분을 위한 잠시 이제 묵념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사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연구원 김동전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인 김양자 박사님이십니다.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외국어학원 서영빈 원장님이십니다. 중앙대학교 석자 교수님이시자 제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신 이용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그린에코 공학연구소 이찬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션에 앞서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오늘 참여자분들을 모시고 간단한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자분들은 조금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살짝 웃어주시고요. 네. 자,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자, 하나, 둘. 그럼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전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전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2019년 제14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제주연구원이 마련한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 방향과 전략 세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의 보물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는 동서로 약 73km, 남북으로 약 41km의 타원형인 화산섬입니다. 섬 중심부에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있고 땅 위에는 360여 개의 오름이 펼쳐져 있으며 땅 아래에는 160여 개의 용암동굴이 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오름과
동굴이 있는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제주의 가치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환경 분야에서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에는 제주의 해녀문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제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이자 동아시아 주요 대도시의 배후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교육, 힐링, 휴양 등의 잠재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지로서 제주는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영어 교육 도시라든가 제2공항, 신항만, 헬스케어 타운 등 제주의 자연과 관광, 휴양이 융복합된 그러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2005년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고, 특히 2001년 창설돼서 올해 14회에 이르는 제주 포럼을 통해서 매년 국제적인 그러한 평화, 외교, 안보, 환경, 경제 문제 등을 논의하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걸맞는 국제 교류, 협력의 거점 도시로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는 2019년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차총회 섬관광 국제협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세션에서 제주는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용력의 한계와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방향과 정책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인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 산업, 복지, 환경,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자연,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막중한 책무이며 존재 가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청정 제주, 삶의 질이 보장된 제주를 만들어주는 데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님,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좋은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 토론을 해주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김향자 박사님, 중국대경제무역대학 서영빈 원장님, 제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신 이용재 중앙대 석좌 교수님, 서울대학교 그린에코공학연구소 이찬희 교수님께도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을 모시고 바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순진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주제 발표를 할 적임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뭐 아주 완전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제주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텐데 외부자의 눈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발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제주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제주도에 와서 살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오늘도 아침 새벽에 와서 올레길을 조금 걷다가 왔는데 제주도는 방문하면 할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섬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감사하다. 계속 그렇게 제가 느끼면서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조금 걷다가 왔는데 독일 분을 만났어요. 독일에서 친구가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제주도까지 그렇게 왔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인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런 섬이 제주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주도하고 뭐 인연은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주도 내에 있는 세계 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제주도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뭐 사업을 한 적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제주대학교 내에 SSK 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교육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회과학 연구단인데 제가 그 사회과학 연구단의 일원으로 또 제주대 공동 자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크게 네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주도가 이제까지 좀 이 환경 생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어떤 광역 지자체들에 비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이미 수립을 했고 또 탄소 없는 섬 제주라는 그런 일종의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표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제주도 안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또 여기 외국 분들도 와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주는 제가 볼 때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기존에 뭐 자본주의가 되면서 기존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했던 그런 자원들도 사유화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뭐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제주도에는 마을 주민들이 단위가 돼서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자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이 자원을 얼마나 잘 우리가 지켜내느냐 그게 제주도의 이런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또는 더 높이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주 공동자원의 섬으로서의 제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비전과 뭐 탄소 없는 섬 제주라는 그런 정책을 내걸었는데 현재 제주도는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어디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다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그런 제주를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좀 더 정책화되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제안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주도가 스스로 설정한 미래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 공존 이런 거였는데요. 이런 미래 가치를 뭐 도에서 그냥 혼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 사전 설문조사에다가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또 핵심 단어를 키워드를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계획단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단계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제주의 핵심적인 미래 가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핵심어로 자연, 공존 이런 것이 전문가도 또 도민들도 합의한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심적인 가치로 아까 자연을 담은 청정 그리고 공존 이게 들어가 있고요. 비전 슬로건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주요 요소들을 담아서 여기 굉장히 이런 미래 비전 체계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그렇게 도출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핵심 가치 아까 말씀드린 청정과 공존이 나오고 주요 이슈들을 뽑아내고 그래서 과제들을 또 도출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추진 전략을 이렇게 담아내서 보시면은 환경 자원의 총량을 보존한다든지 중산 간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봐도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지금 수립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없는 섬 제주 오늘 아까도 제가 독일인을 만나서 그 독일이 지금 단계적 타력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국가여서 제가 굉장히 반가워서 그 관광객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관광객이 뭐라 그러면 자기는 여기 제주에 와서 전기차를 독일에서보다 더 많이 봤대요. 그래서 제가 제주가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열심히 지금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세계가 꿈꾸는 탄소 제로 청정섬 제주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건데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 이렇게 5개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자립섬이라든지 세계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이룬다든지 아름다운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탄소 제로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고 주민들의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1단계 2012년까지 이제 가파도를 시범 모델로 해서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1단계까지 추진을 하겠다 그랬고 2단계는 2020년까지 탄소 없는 섬 기반을 구축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내용에 시설 재생 가능인데 특히 제주는 삼다도 바람이 풍부한 곳이죠. 그래서 이런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또 태양광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2030년이 탄소 없는 섬 제주의 목표 연도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제주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급 목표를 계속해서 연도별로 로드맵을 짜서 2030년에는 100% 전기차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의 공동자원의 섬 제주라는 건 제가 참여하는 SSK 사업단에서 이렇게 책을 이미 여러 권을 냈는데요. 그 책들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자원의 섬 제주라는 그런 책을 1, 2권을 이렇게 이미 출간을 했습니다. 공동자원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제 또는 공유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common pool resources라고 부르죠. 이 common pool resources는 기존에 있던 공공재라든지 사유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공공재라고 부르는 또는 공개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은 정말 누가 거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또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의 편익이 감소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감소는 되지만 접근을 전혀 우리가 뭐라 그럴까 배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자원 같은 경우에는 접근의 배타성을 일정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만이 쓴다든지 나름의 어떤 규정을 정해서 접근성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마을 주민들은 또는 도시 섬이라든지 이러면 그 전체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현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이렇게 공동제조차도 사유제로 변화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제주도만이 아니긴 한데 마을숲이라든지 마을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이게 사유화되고 있고 제주도에 아주 독특한 걸로는 마을 공동 목장이 있죠. 근데 이 마을 공동 목장도 주로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또 더 이상 중산간에 그런 마을 공동 목장으로 유지할 필요가 마을 주민 스스로가 줄어들면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냥 마을 주민들이 나눠 갖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동재 또는 공동자원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뭐냐면 이런 것이 지역 주민의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또 인간다운 삶의 기초를 이루어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지역의 그 생태계를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오름, 곶자왈, 마을숲, 용천수, 또 바다밭 특히 이제 제주도의 지하수는 굉장히 유명하죠. 육지에서는 지하수가 이렇게 공동 자원으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공동 자원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이런 공동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섬이라는 것이 워낙 부양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부양 능력을 가진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보존해야 될 필요를 마을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마을에서 또는 뭐 좀 더 큰 차원도 있지만 그런 규범을 만들어서 이런 걸 유지해 왔던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공동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라든지 또 풍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곶자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간에 나무와 또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지만 여기는 일종의 지하수를 함량하는 콩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걸러주고 또 함량하고 그런데 이 곶자왈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곶자왈에 대해서 공공적 관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서 이 공공적인 관리를 준비해 왔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이 지연이 돼서 2008년 12월부터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순조롭게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될 그런 필요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하나씩 보면은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 풍력 산업을 견인하겠다. 이런 아까 탄소 없는 섬 제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력 발전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20개소에서 운전 이게 2008년 10월 현재인데요. 이미 119개가 들어서 있고 269메가와트 용량이죠. 그리고 절차가 이행 중인 데가 9개소가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 계획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도 풍력 자원 현황도도 지금 제주도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풍력 자원이 풍부한지 그래서 사업자에게도 어떤 지역이 좀 더 잠재력이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개발 이익 공유화 제도라는 것을 또 제주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법적인 근거로는 제주특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특례, 풍력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이 바람은 제주도민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이 풍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남길 때 그걸 육지로 몽땅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일정 부분을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단기 순이익의 17.5%에 해당하는 걸 제주도에 환원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시켜놨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걸 개선을 요구해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권고하는 그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 공유화 제도라는 것, 풍력을 공동의 자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접근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유지되는 것이 제주도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 이런 자리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제주도가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저런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의 좋은 제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뭐 크게 세 가지로 인구난, 교통난, 환경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인구난이라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이걸 인구난으로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그 연구들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돼서 저도 그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많이 증가를 했죠. 증가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당면한 문제이긴 한데 뭐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있죠. 그렇지만 특히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주권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인구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2017년 통계로 보는 제주에 보면은 그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인구난보다는 교통난이나 특히 환경난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교통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등록 차량이 지금 5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인당 보유 차량 대수로 보면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거죠. 그래서 전국 둘 다 전국 1위입니다. 1인당 보유 차량 대수라든지 그다음 가구당 대수가 둘 다 전국에서 1위인 지역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특히 이제 사업용 차량보다는 비사업용 차량이 많고요.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나 이제 또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제주도의 그 탄소 없는 섬 제로라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이 전국 1위인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차는 늘었지만 전기차가 는 만큼 기존 차량이 없어져야지만 그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양도 줄어들고 교통 체증이 좀 덜할 텐데 기존 차량이 있으면서 전기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교통 체증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전국 최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제주도민만이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쓰레기를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주도도 그렇지만 다른 많은 섬이라든지 생태 관광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광객들이 와서 워낙 많은 쓰레기를 특히 막 페트병 이런 플라스틱 이런 걸 많이 남겨놓고 떠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지금 야적된 압축 쓰레기가 5만 톤이나 있는데 이게 소각에만도 3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올 4월이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기 시작을 해서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섬에 계속해서 많은 양의 이런 폐기물을 계속해서 매립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섬인 만큼 해양 수거 쓰레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플라스틱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 간의 난개발로 인해서 곶자왈이 파괴돼서 이 지하수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제 매해 10대 뉴스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 뉴스가 뭐냐면 이 10가지인데요. 특히 첫 번째 비자림로 확포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비자림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팔색조라든지 황초롱이라든지.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실 환경영향평가다. 이런 어떤 논의들이 제기가 됐고 영산강 환경청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지금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근데 공사 중단이라고 해서 영원히 중단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는 미이행, 부동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공동목장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목장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이게 뭐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공동목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영종조를 지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목축업이라는 것이 더 이상 제주도에서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뭐 목축을 위한 마을 공동목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시대적인 맥락상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가시리 같은 경우는 이 공동마을 목장을 풍력발전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한 해 2억 이상을 받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데 비해서 이런 일대가 지금 개발이 되면서 특히 마을 공동목장이 이게 너무나 우연히도 중산간 지역에 있습니다. 우연하다기보다 저 중산간이 사실은 말이나 소를 기르기에 적합한 그런 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산간에 마을 공동목장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게 감소하면서 곶자왈이 파괴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곶자왈에 골프장이라든지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서 특히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용천수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 상수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용천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곶자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으로 인해서 이제 개발된 게 40%가 좀 넘고요. 그다음 관광 시설이라든지 도시 주택 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곶자왈을 지금 공동 자원으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가 들어가서 일부는 이제 보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특별법이라든지 또 조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지된 그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뭐니 해도 지금 기후변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요. 강수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해수면의 상승이라는 것도 이게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심각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수면의 상승이 가장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상승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연안에 비해서도 지금 상승폭이 높죠. 그래서 제주도의 부속섬이죠. 우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청진항 같은 경우에는 밀물 때는 항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해수면이 높아져서 배가 이렇게 닿아도 물건을 부리거나 사람이 내려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 문제는 제주도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슈퍼태풍이 오기도 하고 열대 질병, 신규 병해충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옛날에는 솔라방 같은 게 1년에 한 번 산란했다면 지금은 2번 산란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수온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그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양식도 그렇고 뭐 자연산도 그렇고 전복이나 어분작의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든지 지리돔 토착종이 사라지고 고등어 갈치종 등 또 이동성 새로운 이제 어종이 득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새로운 거 잡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종에 따라서 이렇게 출하를 할 수 있는 배의 종류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어종의 변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다른 거를 잡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제주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 생태계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구상나무 군락지가 고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참나무 겨우살이가 서구포에 확산된다든지 또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예전에는 적응을 못했는데 지금은 기온이 상승하고 하면서 그냥 여기에 적응을 해서 외래종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게 또 농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라봉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생산이 됐지만 이제는 남해 쪽으로 고흥이라든지 이런 데로도 가고 뭐 심지어 여기 거제 여기로도 가네요. 그리고 겨울 배추도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온 변화에 따라서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제주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본다면 제주도의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이야기하고 또 뭐 좀 더 기후변화 같은 거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는 에너지 소비를 사실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에너지 소비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봤을 때 지금 육지와는 달리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거의 절반가량입니다. 육지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게 산업이거든요. 산업 부문이 한 62% 정도를 차지하는데 제주도는 산업은 별로 없죠. 그래서 수송이 육지에서는 전국에서는 한 19% 정도를 차지하는데 제주도는 수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로 이렇게 빨리 하시는 왜냐하면 휘발유 경유 소비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정상업의 소비도 많은데 특히 상업 부문의 소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료로 봤을 때는 석유의 소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있고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 정도로 되고 있고요. 인구도 증가하고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근데 이 전국도 지금 늘고는 있지만 늘고 있는 그 추세 증가율을 봤을 때 제주도는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0년 대비 2017년에 22.8%나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실기체 배출도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빨간 선이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전량도 물론 늘었어요. 왜냐하면 풍력 발전도 들어가고 태양광 발전도 들어가고 뭐 LNG 복합도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력 자급률을 봤을 때 전력 자급률이 계속해서 사실은 떨어져서 지금은 6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 부문을 보면은 전력 같은 경우는 상업 부문 여기 워낙 관광지이기 때문에 호텔도 많고 리조트도 많고 그래서 이 상업 부문의 소비가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규제가 들어가서 또는 같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제주도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빠르게 늘었더라고요. 10년 만에. 지금 2007년 대비 2017년인데 총 자동차가 지금 2배 이상 늘었거든요. 22만 8천 대에서 50만 대 이상이었고 특히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승용차. 승용차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5만 대에서 지금 거의 40만 대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승용차의 증가가 너무 빠르다. 근데 여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서류로 등록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제주도에 달리고 있지 않은데도 등록만 여기로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어떤 허수가 여기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고요. 근데 이제 또 긍정적인 측면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이 전기차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2011년 대비 2018년에 342배가 증가해서 전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가 벌써 456군데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그거를 경유차를 없애고 기존에 몰던 차를 없애고 이걸 늘려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는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너무 재미난 게 노경유차 주요 순위를 보면 제주가 전국 1위예요. 이게 물론 조금 2017년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주도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제주도도 지원을 하고는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5등급 차량이 5만 5천 대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게 5등급 가장 최하위 차량이어서 빨리 이 부분을 바꿔서 새로운 친환경 차로 가야지 이걸 그대로 두고 친환경 차량만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자꾸 안 되네요. 넘겨주세요. 안 가요. 여기 있다. 그다음. 예.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태양광이 많은데요. 제주도는 그래도 다른 그 전국에 비해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전력의 13.61%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긍정적인 측면, 제주도가 예전에는 왔을 때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버스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승차 인원이 너무 적다. 제가 오늘도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3명 타 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돼 있나. 관광객들이 와서 렌트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면 대교변 배출량도 훨씬 줄어들고 훨씬 이게 뭐라 그럴까 에너지 소비도 줄고 또 고르게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특히 올레와 이 대중교통이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레 지점별 올레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기 때문에 렌트를 해서 갔을 때는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의 생태와 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올레가 대중교통과 결합을 해서 엄청난 어떤 관광 자원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인프라는 너무 잘 구축되어 있더라. 이거는 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가파도에 100% 탄소 없는 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량은 많이 늘었지만 소비량이 그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관리와 공급과 수요 관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급만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유엔에서 20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있어 왔지만 그것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지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하는 것을 챙기자 이렇게 한 게 유엔 70주년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지속 가능 발전을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루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세 가지는 차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평면적으로 세계가 그냥 나열적인 게 아니고 위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위계가 있냐면 생태적인 어떤 영역이 가장 바깥에서 기초가 돼야 됩니다. 생태 역량을 넘어서는 방식의 어떠한 경제 발전도 지속 가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태적 한계 역량 안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고려가 되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의 세 가지 차원 그랬을 때도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생태적인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인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 성장은 무궁무진하게 그냥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인데 이 생태 자연 청정 제주를 이 생태적인 이것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가치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생태 문화 다양성이라는 말이 요새 있는데 이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그 생태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문화적인 자원을 연동해서 그 다양성을 보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그야말로 독특한 생태계에다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제주도민 스스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
비전에는 공존이 나와 있지만 대원 측에도 총량을 보존하고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공존이 필요하고 이 공존을 위해서는 곧자말의 공유 자산화와 관리라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공동자원의 공동 이용을 통한 공존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주민 참여의 기회와 주민 참여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자원이 그 참여하는 주민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도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제가 세계 환경 수도 조성 추진위원회에 가보니까 이걸 발표를 하시는데 예산 대비 얼마나 집행됐는가를 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예산이 이런 영역에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영역은 너무나 많이 투입되고 어떤 영역은 너무 조금인데 이 배정 자체가 적절한 것인가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주도의 취약성이 어느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끌어모아서 적응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도 끌어모아갖고 이걸 범주화해서 나열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양 온도도 그렇고 해수면 상승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 많은 그 문제가 제주도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구나는 뭐 아까 뭐 투자 이민제도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동 인구 자체도 좀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주 인구도 정주 인구지만 유동 인구도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탄 같은 데는 그 관광객 수를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유동 인구도 좀 제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차량도 차량 총량제를 좀 시행을 해서 제주도 내 적정 차량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생태 자원도 그 원래 있던 적정 양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와 맞추어서 인위적으로 투입되는 이런 시설물들도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외 세입 차량 이게 있던데요. 이게 실제 도내 주행 차량을 과다 산정하는 게 있어서 이런 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뭐 또 확인해 보셨는데 이게 등록세를 많이 받아서 사실은 제주도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통계에 있어서는 오해가 되는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지형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이미 확충해 놓은 너무나 좋은 대중교통 체계를 보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를 늘려서 보다 많은 인구가 대중교통 쪽으로 와야만 되거든요. 지금 제주도는 자가 운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처럼 좀 더 빠르게 확충해 갈 필요가 있고요. 환경난은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사실 지하수가 총량이 얼마인지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긴 하시던데요.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자도 잘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주도는 하여튼 제주도에서 생산된 지하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 가파도에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 다 페트병 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페트병에 폐플라스틱이 너무 많아갖고 야 이런 방식의 물 소비가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가파도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들었고요. 입도세 부과하는 거 말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좀 이거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부탄 갈 때는 돈 내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방문객 사전 예약, 방문객 총수 제한 이런 문제라든지 이거하고 연결해서 요거 너무 민감하죠. 제2공항.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최근에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제주도가.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돗대기 시장이었는데 그 지금 제주 국제공항이 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적정량을 여기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가 있다면 공항을 더 늘릴 일이 아니라 오는 사람을 줄이고 그 사람들이 쾌적하게 있다 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게 만들고 그래서 제주도민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걸 고민해
구해내야 되지 않나? 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토론할 때 좀 말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고, 주민 참여적인 환경 관리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폐기물 정책을 좀 더 강화해서, 제가 공항에 내려서도 거기 커피숍이 있어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는데 테이크아웃 하지 않으면 실내에서는 플라스틱을 쓰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환경부 지침상. 근데 거기서 그렇게 버젓이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단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해외 수출했던 쓰레기 지금 돌아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주도 건지 아닌지를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께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그거 갖고 오면 아까 거기 센터에 또 묻으실 건지, 여하튼 쓰레기는 감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깨끗한 섬을 지키려면 감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넘어가면 이게 안 돼요. 좀 넘겨주세요. 예, 가버넌스의 개선인데요. 결국은 누가 어떻게 공동자원을 비롯한 환경 에너지 문제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 참여 행위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의사 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그 제시된 가치,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인데, 여기에서는 보존해야 될 환경 총량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잘 깊이 있게 연구가 필요하고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제주도가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될 건가, 그리고 좀 더 소통과 합의의 가버넌스를 지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그 가버넌스 단위 위원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단체 활동가라든지 전문가, 이 민간위원 위촉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특히 주민대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민을 바라볼 때 시민은 정부가 시책을 만들어오면 따라와야 될 그런 주체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녹색 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시민은 그런 소비의 주체만이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인 주체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제주도에도 좀 들어가서 참여의 주체로서 인정을 하고 참여의 기회를 좀 더 넓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이게 보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부동의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져서 동의하지 않은 사업은 아예 이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를 좀 벤치마킹하면 좋겠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이 있거든요. 16% 이상 지금 하게 되고 계속 높이려고 해요. 18, 20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태양광 발전을 반드시 20% 이상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그런 걸 좀 의무화시켜서, 지금 민간 아까 상업시설이 너무 많았는데 상업시설이 전기를 그냥 끌어다만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런 호텔이나 리조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소비하는 전력의 몇 퍼센트 이상은, 뭐 여기는 16인데 16, 20 이걸 정하시고 그 중에서 특히 몇 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태양광으로 한다, 또는 뭐 풍력발전에 투자하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의무 조항을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이게 서울은 대지 면적의 5% 이상 태양광 발전 의무화 이런 것도, 녹색 건축 설계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겠고, 풍력발전 사업에도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제가 그 학생하고 세 군데를 연구를 했는데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예요. 근데 여기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전기요금 지원이에요. 그거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2만 원을 주면은 자기가 아끼면 2만 원 다 인마이 포켓되고요. 그냥 그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하여튼 이익을 함께 나눠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의 시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열어줘야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주시하고 제가 서울시를 비교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특별
친근한 곳이잖아요. 둘 다. 제주는 특별자치도고 서울은 서울특별시고,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 지금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그 민간위원으로서는 지금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비슷한데, 시민을 참여시켜서 재생 가능 에너지 절약 사업을 한다든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또 미니 태양광이라든지 서울시에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게 시민을 참여하도록 만드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주도하고 서울이. 그래서 여기에도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 교육부터 시작해서 소통하시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해나간다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더 열심히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소비자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또 환경 지킴이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좀 바라보고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자립, 나눔, 참여, 이런 가치를 추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주도에서도 좀 참여의 문제, 자치, 자립, 나눔, 이런 가치들을 좀 시민들과 나누어 공유하면서 함께 이런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 그냥 보상해주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정책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에너지 자립마을도 만들고 절전소 운동도 하고, 태양광에도 시민들이 펀드를 통해서 참여하고, 미니 태양광을 개개인이 설치를 하고, 에코 마일리지도 가입하고, 협동조합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시민이 좀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가능에너지 설치해서 기존의 어떤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주도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착한 가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상업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좀 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방문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좀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좀 더 연결. 예,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는 뭐 시민 대토론회라든지 시민 워크숍이라든지 소셜 픽션 포럼이라든지 청책 토론회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이런 방식을 좀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발제를 해주신 윤순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 주재하는 지정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순진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아주 좋은 발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저희들이 많지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음 세션도 이 자리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남은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윤 교수님 20분 더 쓰셨어요. 제지를 하시지. 죄송해요.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제가 제재를 하려다가 그냥 했는데 20분을 더 쓰셔서 우리가 좀 여기 토론 시간을 조금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무리 급해도 제가 일단 토론자님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신 김향자 원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서울대학교 그린에코 공학연구소의 이찬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 바로 옆에 현재 제주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계시고 오랫동안 중앙대에서 계셨던 이용재 교수님 오셨습니다. 맨 왼쪽에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서영빈 외국어 학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양자 원장님은 문화관광의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니까 문화관광 부분을 대표해서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찬희 교수님은 환경, 에너지, 녹색 이쪽에 환경 쪽으로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이용재 교수님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서 아주 그 최고의 연구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 쪽으로 해주실 것 같고, 우리 서영빈 원장님은 외국인으로서 근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중국의 관점이나 외국인의 관점으로서 또 이렇게 제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공 외에도 우리 윤순진 교수님 발제 내용과 관련돼서 특히 몇 가지 도전적인 또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관광객 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쟁점적인 얘기들도 같이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우리 또 여기 같이 프로에 계신 분들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 일단 한 5분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더 말씀해 주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자 원장님부터. 안녕하십니까. 5분 안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정말 호소력 있게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윤순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07년에 사실은 제주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그때는 인구 50만에 관광객 500만에 머물러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 10년 정책이에 새로운 어떤 혁신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매우 고민하던 제주도가 지금 이 시기에는 70만에 1,500만에 지금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어찌 우리가 정말 15년도 준비 못했을까라는 아쉬움과 한탄이 있으면서 이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토론 자료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요. 그 맥락에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발표자가 말씀하셨던 환경과 주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주민의 제주도의 주민의 참여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과 실천에 있어서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를 위해서 개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시가 정부 차원에서 좀 사회단체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건 알지만 방향성 없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저의 토론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한 제주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은 동의하죠. 근데 이 안에 매우 여러 가지의 실천 전략과 방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얼마나 동의하고 또 따라가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 주민은 제주도민이 도민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업자도 있고 단지 생활하는 주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매우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강정 해군마을 같은 경우,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야기 들을 때는 90%가 찬성을 하시고 제주도가 앞장서서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이런 과정에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걸 프로세스 상에서 충분한 합의와 협의와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빨리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도민의 합의, 공동의식,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주도가 발전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서로의 미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죠. 이미 이제 제주 비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2045, 뭐 2050, 2100 뭐 이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제주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공동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이제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주의 개발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의 가장 큰 전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제주 도민은 몇 명이 여기에 수용 가능한지 이게 이제 정주 인구와 함께 교류 인구라는 유동 인구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1,500만이 맞는 건지, 2,000만이 맞는 건지, 아니면 1,000만이 맞는 건지. 근데 그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제반 서비스 수용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어떤 실링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우리가 이 제주의 한정된 섬에서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방향성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전 이제 그 관광 관련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매우 필요한데 여기에는 관광객의 숫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얼마나 제주의 가치를 투자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치에 돈을 내는 사람들을 들고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생태 관광이라는 게 저렴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 문화와 결합한 고급 관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한데 매우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속한 이게 개발 시대에 예를 들면 호텔이라는 호텔업자들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지금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후순위로 투자했던 지역 주민들,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을 하신 분들은 지금에 와서 거의 파산 지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그들이 살 길을 알아요.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가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성도 정부 차원에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관광객과 제주도민을 몇 명이라 설정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지금 자연의 중산간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행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주거지의 외지 확산, 난개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도시계획의 재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여기 도시 내에 사람들이 어떻게 집적화돼서 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관광객도 이 수용력을 도시에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그냥 퍼져가서 쓰레기 버리고 하는 이런 행태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마 윤순진 교수님이 내신 결론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실천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주도민이 참여를 하면서 제주도민에게 어떤 인센티브와 함께 그들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동 합의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2030 SDG가 사실은 환경분야만이 아니라 도정의 각 분야에 사실은 들어가서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어떤 정책과 연구가 또 조사가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순진 교수님도 발제하셨고 우리 김양자 원장님도 토론을 하셨는데 제주의 환경 의 수용력을 고려한 적정 인구 혹은 적정 레도객 수, 관광객 수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합의가 가능할까? 이게 제가 좀 사실 좀 궁금하네요. 1,000만 명 정도가 좋겠다. 아니면 다다익선이다. 아니면은 비싼 고급 관광객 한 500만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교통 문제나 주거 문제나 도시계획 문제가 좀 쉽게 풀릴 텐데 그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더 많이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같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제 옆에 있는 우리 이찬희 교수님 또 토론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이찬희입니다.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순진 교수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 그 현황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제주도는 화산섬이다. 그다음에 또 해양성 기후의 특징도 갖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후대도 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라든가 생태계가 독특하고 그것이 관광 자원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다고 하는 건 전부 다 아는 사실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주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충분하고 고도의 자치권은 아니지만 스스로 어떤 행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입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또 이제 오늘 윤순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 난개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오염 배출 증가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추진 목표를 설정할 때 있어서 물론 이제 유엔에서 2015년도에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17개 분야 169개 목표를 설정을 했죠. 이것이 이제 그런데 이제 각 국가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갈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그 국가의 현황과 여건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목표와 그 분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도 제주도의 현황과 그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목표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참여,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목표를 수립할 때 그리고 정책을 이행할 때 이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지만 목표의 정당성 그리고 추진 과정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2030년까지 탄소 제로섬 제주를 달성한다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전력을 스스로 자립력을 높여야 되겠죠. 물론 100%까지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윤순진 교수님의 이 공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안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익을 일부를 지원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서 주민들끼리 소유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공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윤순진 교수님은 그냥 전기료 조금 낭비하는 절감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나라 예컨대 100kW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200몇만 원씩 이렇게 이익이 나오고 그랬을 때 그 이익을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공동조합 형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공유를 할 때 그것이 더 이제 추진 동력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이제 해양 쓰레기가 이제 문제가 되죠. 아까 제 발표에서도 수거량 중에 50%가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넓은 쓰레기 섬이 세계 곳곳에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들 중에 이제 80% 이상이 플라스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이고 그것을 생산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1차적으로는 뭐 시민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그 어떤 도청이라든가 이때 공공기관에서도 뭐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당장 이것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런 회의 때부터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고 이제 텀블러라든가 아니면 뭐 수돗물을 스스로 음용수대를 해놓고 텀블러에서 받아오도록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작은 노력들도 시작해서 점점 확대해가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페트병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보증금 제도를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물 같은 경우에도 병에 넣거나 아니면은 다회용, 그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병에다가 그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주도에서도 이 삼다수가 제주도 브랜드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당장의 그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병입을 한다거나 다회용 그 어떤 플라스틱 병을 한다거나 제주도만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도입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광이 중요한 산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나왔다 말하고 뭐 중첩되긴 합니다만 이것을 좀 더 양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질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환경 영향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이걸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 높은 관광 산업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몇 가지를 먼저 제안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제주 평화 포럼 때는 이 플라스틱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 이용재 교수님 토론 좀 듣겠습니다. 예,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적으로 5분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얘기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43페이지 잘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중앙대학교에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주연구원 쪽에 내려와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제주도에서 삶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그 제주 포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지금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제주연구원의 우리 김동중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제주 포럼 전체 담당하시는 분에게도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교통 문제의 국가 문제들을 많이 다뤄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 3년 살면서 정말 얘기할 건 참 많은데 이 얘기를 너무 무거워요, 주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의 포인트는 지속 가능한 제주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쉽게 표현될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2040년 되는 미래에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의 답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란 말이 나오면요 당연히 건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건강하다 안 하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또 고민을 하게 됐더라고요. 제주도민들이 건강하다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외롭지도 않고 너무 지저분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게 건강한 삶이다.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주체는 누구냐? 아까 우리 윤순진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마치 신이 내린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우리 윤 박사님이 계속 하는데 이거 정말 제가 요약을 해서 참 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건강한 삶에 대한 그 내용의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이라고 난 봅니다. 3년 동안 내내 느꼈던 것은 주인의식이다. 그 주인의식이 되려고 하면은 그 아까 헬렌 클락이라는 분이 원지사님의 얘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양적 증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로 헬렌 클락이 얘기를 대표를 해줬어요. 제주도 도민이라면 적어도 3가지 가치는 이해해야 된다. 사람의 가치, 자연의 가치, 문화의 가치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 사람의 가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 약자를 돕는 이런 사회의 정의와 기회의 균등이라는 이러한 대원칙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자연의 가치는 계속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환경의 가치 문제, 환경 보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가치의 문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건가 고민하니까 기가 막힌 문구가 있어요. 1998년도에 제주도 성격 50주년 기념해 가지고서 제주도민 헌장이란 거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속에 제주의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주도민 여러분, 유서 깊은 탐나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천혜의 아름다운 땅 제주의 주인이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자산을 소중히 간직하며 새로운 제주 시대를 창조하고 세계의 주역이 되는 사명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치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정말 저는 아침 저녁으로 가는 우리 애들한테 계속 야 도민헌장 한번 외워봐. 또 돌아오면은 또 한번 도민헌장 외워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시험 내. 입학 시험 볼 때도 또 내. 해서 도민헌장을 깨우치게 해주고 외우게 해서 제주도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앞으로 이제 제주 2040년이면 100만이라는 인구가 될 겁니다. 100만의 인구가 될 때에 과연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의식을 어떻게 투철하게 가져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할 때 건강한 삶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외롭지도 않고 너무 더럽지만 않으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금 가난해도 조금 외로워도 조금 더러워도 함께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 연구원장님도 제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주 헌장 알고 계십니까? 도민헌장. 전 뭐 어쨌든 제주도민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헌장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멀리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서영빈 중국 외국경제 대외경제무역대학 외국어 학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발표하신 분하고 토론하시는 분들, 사회 보신 분들 다 전문가인데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줄이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외국어학원에서 교수로 있는데 제 전공은 한국현대문학입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2년, 대전에서 2년, 부산에서 2년 살아봤는데 지금은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제주대학교에 상무공자학원을 만드는데 이력을 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김동정 원장님하고 함께 우리가 중한 인문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금방 5월 달에 제5회 인문 포럼을 조직을 했고 또 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 매체에다가 제가 제주일기라는 것을 써가지고 연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나가고 있는데 제주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정말 제주에 대한 토론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발표에서 나오셨던 투자 이민 제도라든지 또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녹지병원 이런 문제라든지 거의가 다 중국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토론을 하는데 그냥 제가 쓴 토론문을 읽는 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듣는 내내 생각했던 것은 제주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섬 해난도, 즉 해남도였습니다. 물론 섬의 면적이나 인구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무리일 수 있지만은 두 지역이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난도는 중국의 유일한 성급 경제 특구이고 중국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 특구입니다. 따라서 해난도의 경험이나 교훈, 특히 교훈이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난도는 지난해 독립적인 성설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에 중국 정부는 지난 30년간 해난도 경제발전 과정의 공과를 총화하면서 해난도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실험지역, 둘째는 국가 생태문명 건설의 실험지역, 셋째는 국제관광 소비중심, 넷째는 국가의 중대한 전략에 대한 서비스 보장지역, 이렇게 4개의 큰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4개의 목표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것이 내륙지역과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국제환경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제시한 배경에는 지난 30년간 해난도의 경제발전 성과에 대한 총화의 의미도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그간 교훈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해난도는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가장 엄중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은행이 도산을 당한 지역이며 유일하게 개발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특혜를 가장 많이 받고도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해난도가 내륙지역과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내륙지역보다 너무 앞서가거나 또는 오히려 뒤처지거나 하면서 적당한 낙차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전문가들은 이 낙차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해난도와 육지 사이의 긴장관계를 유지시켜주면서 섬의 자연적 우세와 정책적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주의 경우에도 육지와 제주도와의 상관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중국의 경우와 달리 특별자치도로서의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결권이나 참정권이 훨씬 강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제주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제주도 내의 자원과 기술, 힘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육지와 제주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육지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얻어내고 거꾸로 육지에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제주도가 외딴 섬이 아닌 한국의 보배섬 또는 세계의 보배섬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 시간이 많이 좁습니다만은 다음 세션이 2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분만 조금 좀 더 쓰는 것이 여기 오신 분들의 좀 말씀을 좀 더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예, 손 들고 좀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문에서 태어났고 또 충문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걱정이 되는데 청정 제주를 만들려면 이 미세먼지 보통 오늘의 미세먼지 체크해 보면 보통 또 나쁨 하면 기침부터 먼저 나와요. 예. 그런데 옛날에도 그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운무라고 했는데 운무. 그런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청정 제주를 만들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청정 지역이 될 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예, 나중에 그 질문들이나 토론 다 모아서 우리 그 발제자 토론자들에게 마지막 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예, 저는 서귀포 시민인데요. 오늘 몰랐던 것들도 알고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아까 그 교수님 그 발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부동의가 빠졌다는 건 저는 도민으로서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난개발을 그렇게 그냥 슬쩍슬쩍들 다 통과가 되고, 이게 10년 전 아까 저 토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10년 전 제주에 비해서도 굉장히 극악스럽게 변했던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앞에 오늘 토론에 대한 설명 3페이지에 보면 난개발을 억제하고 뭐 인구 급증에 따른 뭐 부작용 등등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께 아니 여기 청중들께도 묻고 싶어요. 진짜 난개발이 억제되고 있습니까? 도정이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말은 참 좋아요. 제주도 사투리로 말과 실천이 다른 일을 말빼록시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 이 정치 내지 지체의 악화의 상당 부분은 도백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와 비교한 게 참 부럽더라고요. 서울시장님을 억지로라도 모셔오고 싶네요, 진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서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과 그 합의, 거버넌스, 지향 뭐 이렇게도 발제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앞으로 뭐 제주도 관련 이렇게 자문도 하시게 되고 여러 활동들을 하시게 되고 오늘 같은 유사 토론회들도 많을 텐데, 지금 이렇게 발제해 주신 것만큼만 좀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좀 푸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사석에서나 아니면 더 긴밀한 대화를 나눌 자리가 있다면 또 강하게 푸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 난개발이 말로는 난개발 를 막겠다는 어떤 역할을 자임하는 도정이지만 실제 안 그러고 있고 갈등 사안만 늘어나는 이유, 오늘 토론자님들께도 다 궁금하긴 한데 제2공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도 빠졌잖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면 뭡니까? 한 방에 훅 가는데 결국 몸이 아픈 환자한테 계속 운동만 권하는 거예요. 계속 개발만 권하는 겁니다. 그런 개발주의 담론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아주 기본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오늘 발표하신 분은 전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여성분이라서 우리 여성적 시각, 여성들이 모여서 제주 미래를 토론하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참신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 이게 남성들이 어떤 남군주의적인 어떤 정복력에 의해서 뭐라도 제주도에 꽂아 넣어야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그런 좀 거친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특별법에 부동의 조항이 빠진 것들이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자꾸 개발을 잘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만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부동의 조항을 복원하는 것부터 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영리병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좌절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가 역수출돼서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처벌받는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도민들에게 환경의식을 가지라고 어떤 살파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본보기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조건 그 도지사 말만 따랐다가는 신세 조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각하게끔 이런 어떤 제주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갖고 온 그것이 그 어떤 사료나 어떤 그 과정이 명료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특별법 개정 등등에 대해서도 포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윤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다른 자리에 가서도 좀 강하게 여기 나온 좋은 이야기에 더 버금가는 더 구체적인 그런 푸싱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세 분 말.
말씀만 더 듣고 예. 네, 저는 그 귀양에서 지금 서귀포에서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청정 제주를 지키게 지금 윤수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주도는 이 지금 1차 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1차 산업의 1차 산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거기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계속 대대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이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저희가 이제 크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주도 농업의 어떤 그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실천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그 단위당 그 비료 사용량이 많은 곳이 제주도고, 또 과수원에 제초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 문제에서는 이 농업의 어떤 방향하고 그 다음에 그 농가들이 지속 가능하게 농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농가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땅을 많이 팔아버리고 다시 그게 다 이렇게 다 이제 다른 그 산업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좀 제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이 다음 세션의 농업 부분이 아마 여기서 다뤄질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또 말씀 주시고, 우리 한 2분 정도만 말씀 듣고 우리 발제자 토론자분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제주도민입니다. 좋은 말씀은 감사드리는데요. 우선 제주도가 지금 할 일은 종량적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종량제를 실시해서 지금 있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종량제를 실시하려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주도 지하수는 어느 정도 먹을 물량이 있느냐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몇 명이면 제주도가 그래도 쾌척한 도시가 될 거라 하는 것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는요, 오늘 와서 그런 데이터라도 우리 교수님들이 제시를 좀 해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제주도를 저기 써 있습니다. 프로스퍼리티. 이걸 가지고 번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더 나은 번영을. 그런데 그 자체부터가 지금 다 뭉개놓고 차후시간 이렇게 세미나만 하고 포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4차 산업시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 게 먼저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분의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다. 그럼 이제 안 계시면은 우리 토론자 발제자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 괜찮으세요? 우리 이영재 교수님. 예, 우리 윤수님 교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제가 서머라이즈를 할 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줄여질 것 같습니다. 쓰레기, 에너지, 교통 수요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게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한 방법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주도의 용량을 우선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쿼터로 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감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 미세먼지 조금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 질문하시던 미세먼지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그 사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참 그 문제를 또 육지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과의 걸린 문제들, 이런 거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해결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세먼지가 과연 이렇게 더 심해졌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옛날에 저희들이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바깥에 밖으로 나갈 때 양말이라든가 와이셔츠를 입고 가면 집에 들어가면 여기 전부 다 까매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그 성분은 다르죠. 성분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좋아지기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복잡한 생성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2차 생성, 3차 생성 그리고 그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생성 원인은 그 교통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발전소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화석연료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생성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더니 교통이 상당히 많고 여전히 이제 그 문제되는 게 경유차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그 자체 생성이라고 하면은 교통 쪽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하여튼 뭐 그런 복합적인 노력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뭐 저는 생각할 때 제주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노력을 하면은 입법이라든가 행정 조치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자 원장님. 오늘 토론을 듣다 보니까 도민 의식이 매우 높으시고요. 도 행정이 못 따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제주도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제주도민의 가치 그다음에 것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 아까 마지막 토론하신 데이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정말 우리 성적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성적을 올리든지 아니면 무슨 뭐 주안점을 뭘 둘지인지 알 것 같으니까 조사하는데 좀 예산도 투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김동정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 윤 교수님 또 질문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경유차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 차원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 발생원은 사업장이에요. 하지만 도시권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 발생원은 경유차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 따르면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가용 운행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경유차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그 성분도 굉장히 유독해서 발암성이 강하고 그래서 경유차를 하루빨리 폐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그래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유차를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운행 중인 경유차를 없애지 않고 전기차를 추가하는 것은 아무런 공기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도지사님을 직접 뵐 일이 있어서 도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전기차를 지원을 하실 때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걸 전제로 하시든지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는 반드시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다른 차로 구입하는 걸 하든지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협동조합 문제는 제가 당연히 제주도 왔을 때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협동조합으로 근데 참여할 수 있는 또 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도 고민을 더불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1차 산업에 농약과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가 아토피 환자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왜냐면 이게 물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은 비료와 농약을 쓰다 보니까. 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청정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윤순진 교수님 따로 한번 제주도에 모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게 좀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감사하고요. 오전에 우리 그 뉴질랜드 총리님도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제주의 가치를 잘 살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제주도 와서 플라스틱 많이 쓴 거 또 숙박하면서 또 수건과 물을 너무 많이 쓴 것 반성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데 다 같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